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전산 세무 1급 111회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날짜는 2023년도 12월 20일에 촬영을 하고요. 21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업로드는 다음 주 화요일 12월 25일쯤에 아마 업로드가 될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번 2월 4일 시험을 잘 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산세무 1급은 이론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 지문도 좀 길고 세무 2급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론 문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 자체가 90%가 거의 다 전산세무 1급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배우지 않았던 부분,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조금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하고 문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법인 조정은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습을 할 때 특히 확실히 아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무 1급은 취업에 관련된 자격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세무 1급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산 세무 1급을 합격함으로써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무사 사무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뭐 회계법인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취업은 됩니다. 근데 세무 1급은 법인세 때문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세무 1급을 합격하고 뭐 나는 세무법인 들어가겠다 이것도 괜찮고, 세무 2급을 합격한 상태에서 재직 중에 세무 1급을 하시는 것도 매우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무 1급은 여러분들의 이제 세무 2급 취업에 대한 연장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세무 2급까지만 있어도 취업은 되기 때문에 세무 1급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것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불합격한 것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얻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아마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론 문제 및 전표에 관련된 실무 문제 1번에 대한 부분은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기 2-1번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입니다. 자, 이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기백산업입니다.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제12기이고요. 회계 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무 문제 2번 111회차 전산세무 1급입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석서류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회사 기백산업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다음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오류 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을 하고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차와 과표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아마 경정 청구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몇 회 차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과거에 나온 바가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기한 내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라고 돼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마쳤으나 라는 거는 일단은 신고도 했고 납부를 했다는 의미가 돼요. 신고했고 납부를 했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요. 그럼 그 뜻은 뭐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예요. 근데 7월 25일까지인데 거기에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 그러면 7월 26일 이후부터 알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돼요. 7월 26일 이후부터. 그래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다음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오류 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을 하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과표 및 세결정 청구서를 작성을 하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누락을 했거나 오류를 했다는 건데 문제에서는 오류 사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건 에러가 걸렸다는 사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정 또는 입력을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과소 신고다 라고 하면은 수정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수정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건 세무 1급입니다. 세무 2급은 수정 신고 나와도 과소 신고 형태만 나오고요. 세무 1급인 경우에는 과다 신고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다 신고인 경우에는 매출을 이제 과하게 이제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든지 매입을 적게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근데 입력은 했는데 이제 잘못되는 경우하고 기한 후 신고 후에 매입을 넣었다면은 그거는 전액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입력해 놓은 사항에 대하여 지금 수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경정 청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후발적인 경정 사유는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하는데 경정 청구인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과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산세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 것보다는 내가 세금을 과하게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하는 거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입국 당하고 있어요. 왜냐? 과다 신고 와서 모르는 척 하면은 그거는 국고에 기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상 5년 안에 국세한급금 안 가져가면은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지금 1번에 대한 사항은 지금 누락을 했고요. 이중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정 청구를 지금 하는 이유가 단 것 같다라는 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정 신고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 신고라는 게 확실히 나온 거고, 그래서 신용카드랑 현금용 수정 매출 과다 신고를 했고, 매입은 단순 누락과 착오 기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에 지금 가산세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세한급금 계좌 신고는 공란으로 둡니다. 원래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 신고 계좌를 입력은 되는데, 근데 이미 국세청에서 환급 계좌를 입력이 되어 있다 하면은 사실상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적용 안 합니다. 왜냐? 이미 기한 내 신고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오류사항을 지금 수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류사항부터 한번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자, 유형이 지금 카드과세에 지금 두 개로 잡혀 있어요. 지금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죠. 자, 6월 15일자에 보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이를 이중으로 신고했다고 돼 있죠. 이게 지금 신용카드라서 다행이지.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도 같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우선해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삭제를 할 때 확률은 50%입니다 라는 저는 야바이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고, 그리고 카드로 지금 매출을 했어요. 근데 증빙이 두 개예요. 어느 게 더 힘이 더 세죠? 그렇죠, 맞아요. 세금계산서가 힘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직계표에서 거기서 이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3번 칸에 세금계산서 칸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입력을 할 때는 카드과세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쪽이 더 우선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과세는 F5번 누르고 삭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삭제시켜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끝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6월 30일자입니다. 자, 이거 누락했다고 돼 있죠. 영업부에 소모품비 22만원, 킹킹 상사에 현금 지급하고 종이 세용이 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을 했답니다. 근데 발급 기한은 6월 30일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 기한이 지나서 발행을 하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요건은 이제 회피가 가능합니다. 6월 30일에 발행했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신고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은 매입과세로 해주면 되고요. 자, 소모품비입니다.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1.1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킹킹 상사. 자, 전자 넣어줍니까? 종이라서 안되고요. 분기에는 현금 또는 혼합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비는 영업부니까 팔립번대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이제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나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부가가치에 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수정 신고를 하는 거예요. 과다 신고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정기 신고는 이미 다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정기 신고에서 수정 신고를 바꿔주고 수정 1차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해 줘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졌어요? 제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았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납부할세액도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럼 매출적은 뭐가 바뀌었어요? 요게 지금 아까 신용카드랑 현금용 수중이랑 중복이 돼 있었죠? 중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게 힘이 더 세다 했어요? 세용이산서가 힘이 더 세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제를 시켜버리고 여기에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삭제하는 거죠. 중복이 돼 있으니까 삭제했고. 그러면은 매출 세액이 어떻게 돼요? 20만원만큼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과다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30일에 이제 수치를 했는데 소모품비였죠. 아까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누락을 했다는 거죠. 누락을 했으니 매입 금액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매입세액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만원만큼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세액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렇죠. 내려갔죠. 그렇죠. 왜 내려갔어요? 라고 하면은 매출 세액이 중복이 돼서 20만원 없애버렸고요. 그 다음 매입세액이 2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액 자체가 22만원만큼 내려갔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 1급 정도 하신다고 하면. 자, 파악이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세무 1급 하면은 그 문제 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자에 준실무자에 해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2만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과다납부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정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경정 청구는 이제 신청하고 이제 9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환급이 늦는다 하면은 국세환급 가산금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날짜 안에 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경정 청구에 대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오른쪽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 청구 청구서입니다. 자, 이쪽에 자 클릭합니다. 자, 가산세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4에서 6월 수정 자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만 원 납부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신고 아니지. 그 수정 신고죠. 수정 신고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158만 원 해가지고 22만 원만큼 다운됐다. 그러면 요게 이제 환급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환급을 할 때 문제 적혀 있죠. 환급 은행은 적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 뜻은 뭐냐? 이건 안 적어도 어떻게 환급받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국세기원법 상에서 만약에 환급 계좌를 안 넣었다 했을 때 실무에서요. 그때는 우체국에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환급 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 때 이게 국세청에 전화가 올 거예요. 왜 이거를 경정청구를 했습니까? 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얘기를 해주면 돼요. 매출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중복이 돼가지고요. 거기서 빼는 거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에 수치 있는데 그걸 입력을 못 해가지고 누락이 돼서 경정청구를 신고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7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